네, 안녕하세요. LS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최근 저를 사칭하는 여러 유튜브 방송이나 카카오톡 채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이제 LS증권과 함께하고 있는 이 연불리와 함께 채널에서 공식적으로 방송을 좀 하고 있고, 저를 사칭하거나 돈을 달라고 한다거나 리딩을 원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5년 2월 28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60 참 방심하면 안 돼요. 완전히 트럼프의 공격과 엔비디아 충격 때문에 사실 그렇게 뭐 어마어마한 악재가 사실 나온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미국 증시가 망가지고 한국이 되게 잘 버텼잖아요. 근데 결국 오늘 외국인들이 1조를 넘게 팔아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오히려 한국을 꺾어버렸어요. 그냥 계속 팔았는데도 증시가 버티는데 외국인이 오늘은 그냥 용납을 안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내 증시가 그냥 융단 폭격을 그냥 맞아버린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모습인데, 예, 오늘 어쨌든 한번 시장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이제 뭐 미국 폭락한 이후 또 엔비디아 테슬라 이슈랑 오늘은 뭐 이슈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좀 몇 개 있는데, 예, 여기가 이제 한정 같은 유틸리티 한국 가서 이제 배당 준대요, 드디어. 그래서 좋을 것 같고, 건설주 올해 좋아진다. 상반기 제약바이오 이벤트, 디램 재고 업데이트,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시황 얘기고요. 그 다음 미국 주식은 관세 때문에 빠지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분석 한솔케미칼, 아세아시멘트, 빙그레 페노션, 와이젠터, 전자공시는 현대글로비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T3가 있고요. 실적 발표는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덕산하이메탈이 반도체 업황 회복되고 수소 관련된 기업인데 덕산 에테르시티 이제 매출과 영업 실적이 연결로 이제 반영이 되면서 괜찮았고요. 나이스 평가 정보도 자회사 편입되면서 실적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코미코가 이제 반도체 회사죠. 예,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했는데 뭐 AI나 이런 쪽에 들어가는 반도체 수요, 또 코팅, 이게 원래 세정 코팅하는 회사죠. 신기술 적용되면서 매출이 확대됐다. 또 핵심 부품도 매출 좋았다라는, 그리고 공정 자동화를 도입해서 비용을 줄였다는 거죠. 예,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적이 좋았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미국은 그냥 두들겨 맞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3월 4일부터 멕시코, 캐나다 관세부 이랬다 저랬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4월 2일로 또 연기했잖아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또 바꿨어요. 어제 내가 말을 잘못했대요. 이건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랬다 저랬다 하면 어떡합니까? 그죠? 예. 그래서 날짜를 착각한다는 건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날짜 착각이 아닌 것 같은데, 예. 기자가 여러 번 물어봤었거든요. 3월 4일, 그러니까 4월 2일로 연기한 거 맞아요? 계속 물어봤어요. 근데 맞다 그랬거든요, 본인이. 멕시코, 캐나다. 근데 오늘 갑자기 말을 또 바꿨어요. 내가 어제 상호관세랑 잘못 얘기한 것 같다. 그래서 정말 좀 오락가락하고 있고, 상호관세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상호관세 4월 2일 날 발효되잖아요. 이거 어렵다고 또 기사가 나오긴 했어요. 조사 기간도 짧고 해서. 네, 아무튼 지금 트럼프의 눈에는 관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는 좋은 실적 냈지만 급락했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 말씀드린 관세부가, 그리고 중국에도 이게 날짜가 근데 명확하진 않은데 제가 아침에 찾아봤을 때 4월 2일이더라고요. 중국에 10% 추가 관세 하겠다. 근데 이게 뭐 3월 4일부터라는 얘기도 있어서 한 번만 더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결론은 마약 유입을 통제하지 못했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엔비디아 급락했고요. 실적은 좋았지만 시장이 이걸 받아들이질 못했던 것 같습니다. 경제 지표도 안 좋았고, 국제 유가는 오히려 올라갔고, 쉐브론의 베네수엘라 운영 면허를 취소해 버렸어요. 그럼 거기서 원유 생산이 줄어들면 원유 공급이 주니까 관세 우려에 달러 금리도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경제 지표 안 좋았습니다.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만 건이나 증가했어요. 전주보다. 이건 좋은 게 아니죠. 특히 워싱턴 여기가 그 행정부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공무원들 막 해고하잖아요. 그 영향을 좀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4만 건으로 다시 올라와서 조금 증시에 부담이 됐고, 4분기 GDP 성장률은 그냥 무난했습니다. 기대에 부합했습니다. 3분기보다는 둔화됐지만 그래도 뭐 여전히 견조하죠, 이 정도. 충격받은 엔비디아.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정말 다 좋았어요. 실적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뭐 매출 총 아니 그
매출 증가율도 괜찮았고 또 거기에 데이터 센터 블랙엘도 잘 나갔는데 핵심은 그거예요. 매출 총 이익률 있죠. 73인데 다음 분기는 71로 줄 거래요. 이걸 싫어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장주들은 뭔가 꺾이면 싫거든요. 그래서 빨리 블랙엘을 출하량을 늘리기 위해서 비용을 좀 썼다. 그래서 이익률 둔화될 거다. 근데 이익률은 경쟁도 얘기하는 거거든요. 경쟁자가 전혀 없으면 이익률은 안 꺾입니다. 근데 이익률이 꺾인다? 이거 브로드컴이나 이런 회사들이 치고 들어오는 거 아닐까? 이제 이런 우려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이게 이제 거기 버틀러 사이트 아시죠? 거기 해외 주식도 다 해요. 감사하게도 해외 주식도 올려주는데 이게 엔비디아입니다. 노란색 그다음에 그 이 뭐죠? 예, 녹색 여기가 이 매출액 성장률과 매출 총이익 성장률인데 빨간색은 주가예요. 아니 빨간색이 아니라 검은색은 꺾이죠. 실제. 예, 증가율은 높은데 높은 데서 떨어지는 거예요. 이걸 별로 안 좋아해요. 예, 올라가길 원하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는 거랑 꺾이는 거랑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매출 총 이익률이 노란색인데 꺾이죠. 예, 꺾이고 있어요, 실제. 그러니까 매출 총이익은 계속 늘어요. 미친 듯이 늘어요. 근데 시장 그걸 안 보고 이익률 둔화되는 거 어떡할래? 이거죠. 예. 그래서 매출액 성장률 연간 126, 114에서 올해 51, 51%도 엄청난 성장이잖아요. 내년에 23. 근데도 안 된대요. 이제 꺾이는 거다. 피크아웃에 이제 잡힌 거죠. 거기에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그래서 지난 2년간 이제 시장을 이끈 M7의 대장이 흔들려 버리니까 이거 뭐 미국 증시 같이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좋아도 이제는 좋게 반응을 안 하고 안 좋은 걸 끄집어내 가지고 야 이익률 둔화되고 이제 성장 끝이야. 예. 브로드컴 같은 회사가 뛰어들고 엔비디아 답을 줘. 근데 못 주는 거죠. 그래서 실망했다. PER은 되게 낮아요. 노란색. 주가 저렇게 올랐는데 PER이 낮다는 건 돈을 얼마나 많이 번 겁니까?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돈 많이 번 건 물론 좋은데 저 성장주가 퍼가 꺾인다는 거는 저성장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은 지금 PER이 낮아진 걸 보는 게 아니라 기울기가 꺾이니까. 예. 우리 보통 바닥에서도 기울기가 이제 급격히 내려오다가 완만해지면 주가 오히려 급등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대죠 지금. 그래서 지금 그만큼 시장의 평가가 M7에 대한 평가가 냉정해졌다. 예. 작년과는 완전 분위기가 다른 거죠. 테슬라 주가는 이 11월 5일 날 트럼프 당선되고 보세요. 쭉 올랐다가 다시 다 반납했죠. 이게 우리한테 교훈을 되게 많이 줘요. 저도 그래서 400달러 넘을 때 좀 이게 맞나라는 의문을 많이 가졌던 게 아니 지금 아직 펀더멘탈은 그게 좋은 게 아닌데 자꾸 주가가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기대감으로. 근데 결국엔 내려와 버렸고 결국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공부한 거죠. 아 펀더멘탈 정말 중요하구나. 기대감으로 올랐는데 그게 조선주처럼 실적이 받쳐줘야 돼요. 방산주처럼. 그러면 계속 유지돼요. 근데 테슬라는 그걸 못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제 장 망가지면서 같이 무너진 거죠. 그래서 올해만 30% 폭락했어요. 네. 그래서 트럼프 당선 이후 시대를 위한 배팅에 성공했다 막 이러면서 정말 엄청난 스토리텔링이 이루어지면서 좋았지만 결국 차 인도가 잘 안 됐고 연간 배송은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작년 그러니까 24년도 연간 배송은요 역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PER이 막 150배 되잖아요. 130배. 그 성장을 못하니까 시장 인정 안 해주는 거예요. 거기에 유럽 판매 급감. 그러니까 뭐 테슬라 정말 관심도 많으시잖아요. 뭐 저도 그렇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 많이 갖고 계실 텐데 뭐 테슬라 끝난 거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저도 다시 또 올라올 언젠간 또 오르겠죠. 뭐 주가 2, 30% 왔다 갔다 하는 건 일도 아니에요. 테슬라 막 30% 올랐다. 아마 뭐 올해 매매하신 분들은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근데 올해 로보택시도 나오고 또 저가 전기차도 나오니까 또 시장이 또 안정화되면 또 올라가겠죠. 근데 확실한 건 실적이 받쳐주면서 가야 돼요. 그냥 기대감만으로 가면 얼마나 위험한지 여러분도 다시 한번 보셨죠. 그래서 실적이 같이 받쳐주면서 가야 된다는 거.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립니다. 당장은 좀 오르기가 쉽진 않아요. 조금 시간 걸리고 뭐 단기로 오를 수야 있겠지만요. 엔비디아 급락했고 테슬라 말씀드렸고 다만 캘리포니아에서 무인 택시 서비스 허가 신청을 했대요. 이건 뭐 호재죠. 근데 반영은 안 됐지만 AI 소프트웨어 세일즈포스 급락했고 우리 한국 투자분들이 많이 사셨던 그 아이온큐 양자 컴퓨터도 실적이 예상보다는 좋았지만 적자는 더 늘어났어요.
그 대규모 유증 소식까지 겹쳐서 안 좋았고, 비스타 이제 에너지 인프라 대표 주자인데 엔비디아 충격 때문에 동반 전력기기랑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안 좋았던 미국 증시였습니다. 근데 뭐 저 정도 빠질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딱 봐도 그만큼 시장 체력이 약한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디 갔죠? 이게 이슈가 오늘 많지 않았고 그냥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샘 알트먼이 엔비디아 주가를 지지하는 듯한 발언한 거죠. GPU 너무 부족하다. GPT 4.5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플러스 요금제도 이제 출시를 하는데 GPT가 공급이 너무 부족하다. 이거는 추론 수요가 그만큼 많다는 거죠. 젠슨왕이 추론 100배 필요합니다. 이 얘기를 한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주가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참 시장은 어쨌든 무섭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텔레그램에서 이렇게 돌더라고요. 그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님 아시죠? 이제 이분이 본인 텔레그램에도 이제 자주 올려주시는데, 트럼프 관세 사이클이래요. 이렇게 움직인대요. 이게 맞는 건지는 뭐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연준, 경기, M7 등 여타 변수로 민감도가 이당한 다음에 관세부가 기습 일정 변경. 이번에 이제 관세를 한번 두들겨 맞았죠. 지금이 여기예요. 그래서 관세 전쟁 공포의 매도가 오늘 나왔죠. 우리가 지금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또 바뀝니다. 대화 협상을 해요. 관세 위에 논의를 하면 주가가 다시 올라요. 이거 진짜 반복했었어요. 몇 번.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시겠죠. 오늘 다시 여기로 온 거죠. 그랬다가 트럼프 관세 뉴스가 이제 시장이 신경도 안 써요. 다시 어디로 가요? 연준, 경기, M7 주가로. 이거 반복된대요. 이번에도 그럴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다음 주 우리 이제 3일 쉬는데 3월 4일부터니까 과연 그 사이 주말이 중요합니다. 대화 협상이 또 재개될지, 멕시코랑 극적 타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보자고요. 오늘 힘들었지만 이런 사이클도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림 되게 잘 그리셨더라고요. 이런 그림이에요. 이런 그림인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연중 경기 M7 이렇게 돌아간다라는 것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잘 그리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보고서가 오늘 좀 있어서 보고서 좀 빠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익 정산 이게 뭐냐면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 지역난방공사가 오랜만에 배당을 재개합니다. 한전은 많이는 안 줘요. 그래도 배당을 주는 게 어딥니까? 지금 적자 20조까지 보려고 했던 회사가 이제는 흑자나면서, 오늘도 발표했는데 예상에 못 미쳤지만 2조 이상 번 것 같더라고요. 분기당. 그리고 가스공사가 1,450원, 지역난방이 3,879원. 배당 수익률 많죠. 그래서 24년에 지금 이제 배당한 거잖아요. 지금 24년 배당을 하는 거니까 지금 주는 게. 그럼 올해 내년에 주는 올해 배당이죠. 25년 배당 당연히 더 주겠죠. 그래서 앞으로 배당 성향이 좀 이 정도 20-30% 유지하면 한전도 막 연간 7% 이상의 배당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3사 주가는 이제 현재 PER 2배에서 4배밖에 안 되는데, 그럼 왜 이렇게 싸냐? 너네 문제 있는 거 아니냐? 24년부터 이익이 개선됐지만 이를 주가에 반영할 이유가 없었대요. 이익이 배당으로 연결이 안 되니까. 이런 기업들 투자하실 때 여러분이 성장을 두고 투자하는 한전에서 뭐 성장을 기대하세요? 아니죠. 배당이잖아요. 배당 안 주니까. 근데 이제는 배당을 주기 시작하니까 이젠 괜찮이고, 또 해외에서 미국에서 값싼 에너지를 사온다. 그럼 한전은 좋죠. 유가 떨어지고 LNG 값싸게 들어와가지고 그걸로 발전하고 이러면 어떻게 되죠? 얘는 이 전력 생산 비용이 주니까 한전한테 좋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 수혜주 중에 하나예요. 한전은.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건설 재평가를 기대하는 이유, 신영에서 박세려 연구원님이 올해 이분도 되게 이제 건설에 대해서 냉정하게 보시는 분인데 일단 이제 좋게 보고 계세요. PBR 역사적 저점인데 그 정도로 나쁠 위치는 아닌데 왜 이렇게 낮냐? 이례적이다. 주택 원가율 상승도 이제 끝났어요. 마무리됐고. 그러니까 할인 요인 이제 없다. 그럼 이제 주가 올라가야 된다는 논리고, 서울 부동산 경기 지금 좋죠. 요즘에 초고가 아파트가 막 신고가 납니다. 정말 이게 입이 떡 벌어져요. 가격 보면. 그래서 서울은 24년부터 회복기, 올해는 화랑기, 그리고 입주가 줄어드니까 착공이 또 늘겠죠. 그래서 정비 사업도 초고가 주택 상승 때문에 이루어질 것 같고, 지방은 안 좋은데 계속 뭐 좀 쉽진 않겠지만 정부가 개입할 것 같아요. 지방이 계속 안 좋으면. 그럼 지방도 살아나겠죠. 그래서 10년 만에 자기 자본 이익률 반전 순간이 왔다. 그러니까 이것도 건설업이 그냥 단지 빠져서 오르는 게 아니에요. 바뀌는 거예요, 분위기가. 이 내용이 맞다면. 그럼 건설주도 좀 끌고 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현대산업개발, DLNC, 현대건설을 긍정적으로 꼽아주셨고, 제약바이오 이벤트는 이제 올해 1월부터 이벤트가 몇 개 있었죠. 유한양행, 레이저 티니까, 아미반타, 막 병용에서 하는 1년 이상 정체 생존 기간이 전체 얼마나 살았냐. 예, 그 기간인데 그게 개선됐다고 발표했고, 구체적 데이터는 조만간 나올 겁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실적 서프라이즈 나왔었고, 알테오젠 좋았고, 올릭스가 이거 한번 그때 전자공시 한번 소개해드렸죠. 일라이릴리에 공급 계약을 맺었죠. 그 다음에 GI 이노베이션과 유한양의 알레르기 치료제, 여기도 예, 괜찮은 결과가 나왔고, ABL 바이오 파트너서 컴패스 테라퓨틱스가 담도암 또 임상 결과 발표 기대감으로 일단 또 최근에 주가 3배나 올랐다고 합니다. 3월부터 이벤트들 더 주목해보자, 이런 내용인데, 유럽 폐암학회 열리거든요. 유한양의 알테오젠 임상 결과 발표, 정말 굵직하죠. 그래서 3월부터 바이오도 좀 이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고, 4월, 5월도 학회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회사들은 HLB, FDA 허가 이제 곧 임박했어요. 예, 유한양행, 알테오젠은 키트루다 이제 독점 계약과 일본의 다이치 상표랑 계약 기대감 있고요. 유한양의 FDA 이제 허가 기대감 좀 남아 있고, 펩트론, 일라이릴리의 기술 이전 이제 가능성도 있는 것 같고, 리가켄 바이오도 이제 기술 이전 부분들이 좀 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한올바이오, GI 이노베이션, 올릭스, 퓨처케인, 보로노이. 다만 공매도가 재개되니까 좀 우려가 있겠지만, 이런 이벤트들 활용해서 비중 확대, 공매도에 대해서 너무 우려하기보다는 이벤트를 보자라는 내용 같습니다. 이게 이제 상반기 주요 학회 일정입니다. 그래서 이 3월 말에 폐암학회 유럽에서, 그 다음에 미국 암학회가 4월, 그리고 5월 2개, 6월 하나, 이런 식으로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관련 기업들이에요. 뭐 GI 이노베이션, 예, HLB가 3월 20일까지 이제 발표됩니다. 유한양행도 3월 27일 결과 나올 것 같고, 알테오젠, 한올바이오파마, ABL 바이오, 이런 내용도 참고하시면 되겠고, 퓨처캠, 뭐 올릭스, 리가캠 바이오, 펩트론, 정말 많네요. 보로노이까지 해서 이 일정들이에요. 이제 관련 기업들. D램 재고는 좀 높대요. 삼성전자가 무려 18조, 하이닉스 마이크론 13조. 높은 편인데, 근데 저기 스마트폰 제조사나 여기는 또 작아요. 요새 이제 이구환시 때문에 어쨌든 이제 스마트폰이 또 잘 팔리기도 하죠. 근데 이제 이게 CXMT가 이걸 또 주로 만들다 보니까 뭐 현지에서 별도 재고 축적은 크진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가격은 이제 드디어 하락은 멈췄고, 그래서 재고는 빨리 정상화되는 거는 긍정적인데, 예, 메모리 가격이 이렇게 되면 재고가 줄면 가격 하락이 완만해지겠죠. 근데 이구환신 효과는 좀 제한적인 게, 25년 스마트폰의 중국 스마트폰 65%가 25년에 LPDDR4, DDR4예요. 이걸 탑재하고 있는데, 여기는 CXMT가 또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국이 크게 수혜를 받을 요인은 크지 않다고 보는 것 같고요. 미국 소비 약하고 트럼프 정부 관세부가,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위험 관리하자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스마트폰 재고 이렇게 줄고 있고, 삼성이 좀 걱정이에요. 삼성 재고가 너무 많아요. 참 삼성이 예전 같지가 않죠. 그러니까 삼성이 빨리 부진해서 탈출해야 되는데,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주가는 바닥 같은데 참 되게 탈출하기 힘들어요. 이것만 봐도 삼성이 약한 이유가 있어요. 혼자 재고가 많아요. 다른 기업들보다. 그게 좀 약간 아쉬운데, 언제쯤 저 격차를 축소할지가 좀 관건이고, 트럼프가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 25%, 중국에 10% 추가 관세 부과를 예정대로 한다고 합니다. 그죠? 다만 이제 이게 실효 관세율 인상 가능성이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관세율이 2.4인데 요거를 10에서 12%까지 이제 관세를 어느 정도 올리면, 법인세 인하랑 소득세 조정을 하잖아요. 세금 깎아주려고 하잖아요. 그 세수가 비죠. 그걸 관세를 올려서 하려고 하는데, 저는 사실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 실효세율을 저렇게 2.4에서 10% 정도까지 관세율을 올리면요, 그걸 메꿀 수가 있나 봐요. 그럼 저 정도까지면 메꾸기 때문에 뭐 과도하게 관세는 부과 안 할 것 같다. 근데 지금 관세율 최대 상단은 25로 정해놨죠. 트럼프가 항상 25 얘기하죠. 그게 상단이에요. 이미 노출됐으니까 너무 막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려할 필요는 없지 않냐. 10%까지만 하면 저
세수를 좀 충족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25%라는 좀 너무 극단적인 수준까지 지금 트럼프가 얘기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맞춰지면 주식시장도 조금 정상화되겠죠. 그래서 이 관세 비중은 낮지만 요거를 10%까지 관세를 올려버리면 세수를 좀 충당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전인대 개막하고 전인대에서 뭐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겠죠. 소비. 유럽은 금리 인하할 것 같고요. 조정은 관세 때문이 아니다. 비싸서가 문제다. 뭐 이거는 누구나 다 인정하겠죠. 뭐 저도 마찬가지고 작년부터 계속 그랬죠. 예, 미국 비싼 것 같습니다. 네, 영원히 비쌀 수는 없어요. 어느 시점에서 꺾이고 또 현금이 적어요. 펀드 매니저들이 4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500조 이상 운영하는 150명의 펀드 매니저 설문조사 했는데 현금 비중이 15년 내 최저. 근데 미국 주식 팔아서 다른 나라 주식 산 거죠. 예, 근데 어쨌든 지금 현금이 부족한 건 그렇게 쏙 미국 증시에 달가운 얘기는 아니죠. 그리고 10% 이상이 17개월 동안 한 번도 발생 안 했대요. 보통 1년 6개월에 한 번씩 10% 넘는 조정이 나온다고 합니다. S&P. 강세장, 약세장 불문하. 1년 6개월은 18개월이죠. 지금 17개월 동안 한 번도 발생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발생해도 이상한 게 아니래요. 정상이랍니다. 이게 오히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미국이 더 빠진다고 이제 약세장 시작됐으면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죠. 근데 조정은 필요해요. 예. 근데 제일 좀 안 좋은 시나리오가 미국 빠질 때 한국 같이 빠지는 건데 오늘은 그게 좀 아쉽게 됐습니다. 예. 관세 영향을 좀 벗어나지 못했고요. 자, 한솔케미칼 좀 이익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1분기부터 2차 전지도 괜찮아지는 것 같고 그래서 과산화수소가 핵심이죠. 반도체. 예.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바인더 약간 어떻게 접착제 같은 건데 이것도 성장할 것 같고요. 그래서 파운드리 1분기, 낸드는 3분기부터 회복될 것 같다. 그래서 올해 1분기에 이익 증가율이 회복되면 이게 주가 방향성으로 위로 가는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시간은 걸려요. 삼성이 또 좋아지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러나 일단 지금 인내하는 구간이고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중요했다. 거기서 뭔가 보여주면 올해 좋은 주가 흐름이 나오겠죠. 아세아시멘트는 실적은 좀 올해는 뭐 좀 크게 좋지는 않겠지만 결론은 주주환원입니다. 그래서 23년 10월, 작년 12월에 또 주주환원 정책을 계속 내놨습니다. 배당 계속 해주겠대요. 배당 및 자사주 매입 소각. 배당보다는 자사주 매입 소각을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중간 배당도 실시 결의했고 PBR 0.3배, PER 4.6배로 뭐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주주환원으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빙그레는 수출이 중요합니다. 우리 뭐 바나나맛 우유 많이들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해외에서 메로나 있죠. 메로나. 미국에서. 메로나죠. 메로나 아이스크림이 인기가 정말 많다고 합니다. 이게 코스트코까지 들어갔대요. 지난해 바나나맛 우유 코스트코 테스트 또 판매도 시작했고 국내도 경고하고 국내는 우유 소비 줄어도 바나나맛 우유는 잘 팔리죠. 예. 그래서 퍼도 8배고 매년 성장. 근데 해외 매출 성장이 꾸준히 이어진다면 좋은 주가 흐름 나올 것 같고요. 페노션은 이제 나쁠 거 없다. BDI 지수가 올라요. 3개월 만에 운임 최고치 기록했고 작년 건화물선 부진의 핵심은 철광석. 철광석이 이끌고 있대요. 오히려 이게 더 반가운 소식이죠. 그리고 배는 이 벌크선은 배가 많이 이게 지어지지가 않았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공급도 제한적이고 컨테이너선은 엄청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중국 경기도 좀 회복되면 좋겠고 페노션 작년에 그렇게 업황 안 좋아도 영업이익이 22% 증가했어요. 장기 계약을 하고 LNG 운송 같은 이제 벌크선 외의 것도 하고 있거든요. PBR은 0.4배로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빠졌어요. 아니 돈 잘 버는데 참 뭐 회사가 이렇게 뺄 수도 있나 싶을 정도 뺐고 재무도 좋아요. 현금이 1조 원 가까이 돼요. 이걸로 이제 주주환원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준다면 저 돈으로 원래 HMM 인수하려다가 안 했잖아요. 그 돈으로 주주환원을 적극적으로 한다면 주가도 반응을 해주겠죠. YG엔터는 예상보다 저연차 아티스트 이제 데뷔한 지 얼마 안 된 아티스트들이 잘하고 있고요. 올해는 흑자 전환 예상되고 실적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블랙핑크, 위너, 악동 뮤지션이 올해 들어오고 베이비몬스터가 데뷔 1년 만에 월드 투어 개최할 정도로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개된 이제 회차 보면 회당 모객 수는 5만 명. 예. 뭐 직전 투어 회당 모객 수가 2.7만 명이니까 블랙핑크 훨씬 많이 성장을 했어요. 예. 2.7만 명에서 5만 명. 그래서 이익이 크게 늘어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부진 종료했고 올해 뭐 엔터 좋죠. 그래서 이런
보고서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공시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현대글로비스가 어제 완성차 누군지 몰라요. 글로벌 완성차인데 8,902억 원 2년 동안 맺게 됐고, 현대글로비 어떻게 보면 3년이네요. 3년 총. 자동차 운반선이죠. 현대기아에 차를 운반해 주는 건데, 현대기아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 것도 해줘요. 그래서 현대차 기아 원래 매출 비중이 한때 61인데 요게 이렇게 꺾였고요. 이 파란색 선 보이시죠? 요게 현대차 기아 외의 회사들 공급 배로 실어주는 거죠. 현재 660층에 가용 선박이 있고, 가용 선박은 꾸준히 늘어날 예정이고, 또 노후 선박 폐선하니까 글로벌 자동차 운반선은 공급이 크게 늘진 않을 거예요. 저게 공급이 늘면 안 좋죠. 예, 운임에 영향을 주니까. 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또 약진하고 있고, 중국 물량도 하고 있어요. 예, 중국 전기차 같은 거. 그래서 전 세계 자동차 해상 물동량이 꾸준히 증가하죠. GM과 현대차로 동맹 맺어서 현대차 공장에서 반조립 상태로 글로비스 배에 실어서 GM 공장에 보내면 거기서 GM 공장에서 완성품 만들어. 그러면 아마 관세가 안 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밸류업도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모로 예, 괜찮은데 주가는 최근엔 좀 부진한 것 같습니다. 오픈엣지는 반도체 설계 자산 이거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고, 누구한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로 고객사가 뭐 삼성 파운드리 같은 데죠. 근데 이제 일단 예, 계약금은 34억, 매출 대비 17.5%로 예, 좋은 공시를 냈고요. T3는 요즘에 계속 게임 회사고 엔터 회사고 드론 사업도 하고 디지털 트윈 같은 신사업도 하는데, 이 회사가 지금 최근에 계속 내부자 매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어제도 있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다 했네요. 예. 말씀드릴 건 다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고, 오늘은 뭐 참 답답하네요. 시장이 오늘 무려 90포인트. 예, 그냥 오늘 또 MSCI 정기 변경이 있었대요. 그래서 아마 외국인들이 또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이렇게 했던 것 같고요.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증시가 아무튼 완전히 두들겨 맞았고, 이렇게 빠질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한번 보시면요, 그 원달러 환율도 급등했고요. 외국인들이 1조 5천억 팔았어요. 그냥 한국을 다 던져버렸습니다. 연기금도 안 샀어요. 오늘은 59억 샀고 개인만 샀죠. 개인이 이제 이렇게 던져버리니까 공격적으로 매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의 이런 좀 융단 폭격이 한국 증시를 좀 초토화시켜 버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폭락하면서 그동안 버텼던 걸 그냥 한 번에 내놓는. 그래서 이게 보면 아니 이게 강세장 시작된 거 아니었나요? 지수 이렇게 차트도 좋았는데 와 이럴 수가 있나요? 참 이게 주식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단타만 하라는 건지 정말 저도 막 답답해요. 이거 뭐 얼마나 올랐다고 여기서 겨우 요 정도 올랐는데 다시 두들겨 맞고 정말 한숨밖에 안 나오네요. 뭐 코스닥은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정말 해석하기가 참 힘드네요. 오늘 오른 거 없습니다. 일자리주만 올랐고요. 뭐 DSC 인베스트, 영화 관련주 일부, 그리고 다 급락했습니다. 반도체 뭐 할 거 없고, DB하이텍 잘 나가다가 한 방에 두들겨 맞았고, 삼성, 하이닉스, 2차 전지, 건설주도 뭐 잘 가다가 오늘은 두들겨 맞았고, 2차 전지 소재, 로봇주도 저 많이 올랐던 기업들이죠. 대표적으로 여기들이 외국인 융단 폭격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인터넷 대표주도 네이버도 그냥 순식간에 급락. 낸드 회사들도 안 좋았습니다. 오늘 반도체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선, 반도체 재료, 한국 대표하는 기업들은 오늘은 좀 오늘 조선주도 안 좋았어요. 오늘 보시면 삼성전자, LG엔소, 삼바, 셀트리온만 버텼어요. 하나오션 정도, 포스코홀딩스, 현대모비스, 신한지주, LG화학, 삼성 SDI, 그리고 한국전력도 오늘 빠져버렸네요. 완전히 이렇게 빠질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리고 삼성전기도 마이너스 5%, 현대로템, 방산주까지 다 안 좋았습니다.
그나마 조선주가 좀 선전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알테오젠, 에코프로비엠은 거래소 이전 상장을 안 하는 것 같던데 아까 보니까 그거 뭐 신청 안 했다는 아까 뉴스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죠? 이전 상장 철회했다. 그래서 오늘 뭐 펀더멘탈은 아니고 그것 때문에 좀 빠진 것 같고요. 리가캠, 엔캠 빠졌고, 네. 카페24, 실리콘2는 그래도 올랐습니다. 파크 시스템, 반도체 그냥 다 일괄적으로 초토화됐습니다. 울릭스 올랐고요. 네. 태광이 좀 올랐습니다. TNL 견조했습니다. 코스피, 쿠쿠홈시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하나비전 정도만 버텼고 오늘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삼성중공업, SL 뭐 가릴 것 없이 급락했고요. 코스닥에서는 뭐 실리콘투나 이 뭐죠? 스튜디오 드래곤 좀 버텼고,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동국생명과학,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서진 시스템, 네. 카페24, 네.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오늘 많이 좀 흔들렸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시장은 제가 다 정리를 해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요 정도 좀 힘든 하루였습니다. 예, 근데 저도 이제 그 이렇게 90포인트까지 빠질 건 아니거든요. 아닌데 뭐 외국인의 그걸 우리가 알 수는 없잖아요. 근데 오늘 또 MSCI에서 정기 변경도 있었고 여러 좀 이슈는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그런 거 맞물리고 트럼프에 대한 실망, 엔비디아 이제 끝났느니 뭐니 막 노이즈들. 예, 그러나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AI 지출 여전히 끝나지는 않았고 다만 의심은 하는 거죠. 그리고 미국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좀 충격을 받는데 한국은 좋은 분위기가 좀 단기적으로 꺾여서 그게 아쉽고 뭐 근데 늘상 말씀드리지만 또 2,500 왔어요. 뭐 여기서 뭐 비중 축소 아니죠. 예, 아니고 예, 오히려 기회로 활용할 필요는 있고 다만 어떤 걸로 포트폴리오 좀 또 꾸릴 거냐 이거에 대한 고민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좀 힘들지만 잘 좀 이겨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3일 동안 이제 쉬잖아요. 그래서 토요일 날 내일은 제가 재무제표는 이번에 안 찍었어요. 그래서 내일은 그 저희 대체골에서 많은 분들이 좀 어렵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핵심만 추려서 해놨어요. 그리고 쇼츠도 다 만들어 놨는데 함께 배우기 좀 한 15분 정도 해가지고 그 대체골에서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 좀 바뀌는 것들 그거 핵심만 콕콕 집어서 한번 영상 찍어놨고요. 그 다음에 그 일요일 날은 그 액침 냉각 아시죠? 데이터 센터. 저는 뭐 아직 이쪽 사이클이 끝났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요새 좀 엔비디아 막 이런 게 안 좋긴 하지만 그 AI 내용하고 액침 냉각 한번 설명해드리고 마지막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은 그 요새 종전 이슈가 있잖아요. 그래서 종전과 관련된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 해서 또 3일 회계법인에서 나온 또 좋은 자료도 있고 해서 그거 곁들여서 또 워런 버핏이 왜 무역 상사 샀을까? 뭐 이런 부분까지 해서 종전주 이렇게 한번 영상 찍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저는 또 연휴 지나고 다음 주 화요일 날 그때 대체고려수 이제 오픈하는데 그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